이 논란은 이 본질적인 논란에서 근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재판을 법 개정을 통해서 중지시킬 건지와 관련된 이른바 논란인 거죠.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에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재판 당장 18일인가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는 12일에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받아왔던 대통령에게 진행 중이던 이 재판이 다 멈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이 문제 제기한 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므로 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이 문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한민수 대변인이 주고받은 셈인데 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론적으로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우리나라가 군주 국가입니까? 옛날 전제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그냥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저질러고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으면 그 재판을 당당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아무리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고 해도 사법부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재판 열겠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걸석 재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면 될 텐데 과연 지금 우리가 봤던 사법부의 모습이 그러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가 의지를 안 보일 거다? 저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민수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 대통령이 국정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재벌 회장들도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 회장들 해외 출장도 못 나가고 재판 꼬박꼬박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수 의원의 저런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도 거의 49%가 넘는 그러한 찬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국정이 굉장히 바쁘니까 재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논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 당연히 저런 질문들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이유는 저는 사법체계로부터 대통령을 분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 방향이고 대통령이 부여받은 민주적인 이 정당성을 강화하는 체제로 가는 데 이런 헌법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이제 정말 정권이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자중질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도가 좀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금의 국민의힘의 위기를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로 빠져나가 보겠다. 이른바 대여투쟁 전선을 강화하면서 내부를 결속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런 공격들이 저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하게 회초리를 통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이 선거에 참패를 하고도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일종의 뭐 사법 리스크 관련한 공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어떻게든지 발목 잡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이야기들 자체가 국민들께 소구받지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막 출범한 정부를 향해서 정치 공세만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이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8일에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이 유죄로 판단해서 파기환송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형량을 결정하는 수순만 남아있다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18일 재판이 앞서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2일 여당이죠.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대통령 당선 시엔 재판 중단된다라는 게 명시화됩니다. 자, 그래서 12일, 18일 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예정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곽태규 의원님, 예. 그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출구조사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 대선 출구조사를 하면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 질문과 함께 대통령이 되었을 때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국민들의 60%가 넘게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유죄가 지금 거의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재판만 진행된다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사건이 거의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위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민 대다수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상대로 왜 재판 중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여론이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 재판, 거유죄가 확정된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지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국민들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일에 쪽수가 네. 야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되고 법은 통과되죠. 네. 예. 정부도 넘어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도 없죠. 못하면 예. 어떻게 합니까? 헌법 소원이라도 제기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참 문제인데 네. 일단 재판이 중지된다는 법이 통과됐을 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5개 재판이 중지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기할 만한 사건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재판 중지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심판 대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헌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좀 관심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헌재에서 이제 위헌 법률 여부 판단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걸리죠.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의 이념적인 어떤 구성도 좀 변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당에서는 뭐 사실상 지금 야당이 이 재판 중지법이라 불리는 헌재소송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야당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2일에 강행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저는 이 논란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학계의 절대 다수 통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까지 포함한다라는 설이 우세하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4개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하면 실제 이 한민수 대변인 얘기처럼 계속 재판 달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임기 동안에 뭐 이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인제 1심 시작했습니다. 뭐 선거 기간 동안에도 보셨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에 가고 또 형사 공판 절차이기 때문에 뭐 하루 몇 시간씩을 재판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헌법 84조입니다.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이 논란을 자꾸 얘기하면서 재판받아라, 법 개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뭐 면책법이냐 뭐 방지법이냐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자 이미 이제 선거가 끝났고 헌법 84조의 해석론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고려한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이거는 논란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을 테니 뭐 법률 개정까지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하면 될 일을 계속 재판받으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법안 처리 안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국민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일반적으로 이제 물으면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당위론에 입각해서 그런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면책특권, 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 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 권한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법의 취지를 다 아시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전국의 불안정을 야기할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입장 변화가 없는 한 12일에 예. 관련된 법률안 처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